3, 2, 1, ignition. 오늘 오전 8시 17분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우리 군의 정찰 위성 2호기가 발사됐습니다. 발사 45분 만에 목표 궤도에 정상 진입했고 2시간 40분 후에 해외 지상국과의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2호기에는 해상도 50cm 미만의 고성능 영상 레이더 싸가 탑재됐습니다. 전파를 지상으로 방사하여 들어오는 신호를 수신하고 영상화하는 그런 위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상 조건에 상관없이 주야 전천후 영상 획득이 가능한 최상위권 수준의 위성이라고. 구름이나 눈비 등 날씨 영향을 많이 받는 정찰 위성 1호기의 한계를 보완한 겁니다. 1호기는 지구를 남북 방향으로 돌며 하루에 2번 한반도 상공을 지날 때 촬영했지만 2호기는 적도를 중심으로 지구를 돌며 하루에 4회에서 5회 한반도 상공을 지나가 관측 주기도 단축됩니다. 지난해 12월에 발사한 1호기는 올해 6월에서 7월부터, 2호기는 10월에서 11월부터는 대북 감시 정찰 임무를 수행할 걸로 전망됩니다. 북한도 이달 안에 정찰 위성 2호기를 발사할 걸로 보입니다. 몇 가지 추가적인 보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준비가 돼 그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면 4월 말까지 열어놓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은 2025년까지 정찰 위성 5기를 확보해 북한의 움직임을 2시간 단위로 감시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최재영입니다. 어제 우리 군 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함으로써 우리 군이 이제 자체적인 정찰위성 2개를 갖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정찰 위성이라는 게 사실 우리는 북한을 대상으로 당연히 하는 것이고요. 북한 내부의 상황들, 특히 핵심적인 군사 목표를 보는 데는 당연히 일종의 눈이 필요합니다. 물론 정찰 위성 외에도 우리가 갖고 있는 정찰기라든지 레이더라든지 다양한 감시 정찰 자산을 활용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정찰 위성이 가장 여러모로 효과적으로 북한을 볼 수 있다는 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이게 이번에 두 번째 2호를 발사했다는 건 이전에 없었다라는 얘기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전에는 한미 동맹 체제였기 때문에 미국의 이 부분을 사실상 우리의 눈 감시 정찰의 상당 부분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독자적인 그런 능력을 갖추기 시작했다라는 것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겠죠. 네, 어제 위성 발사 직후에 이른바 예비 교신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패한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좀 있었는데 이건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글쎄 그거를 일반화하기는 좀 쉽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정찰 위성이라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기술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봤듯이 북한도 여러 차례 실패를 했고 특히 지상과의 교신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정찰 위성이 올라간다면 이게 도는 기간이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관제소랑 연결할 수 있는 시간이 실시간이 아니라 움직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요. 다행히 첫 번째 교신은 안 됐지만 두 번째 교신은 됐다. 2차적으로 성공적으로 현재까지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찰 위성 2호기 일단 발사에 성공한 걸로 보입니다만 당장 전력화에 투입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한 3개월에서 한 5, 6개월까지도 준비 기간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우주 궤도에 올리긴 했습니다만 원격적으로 우주 궤도에서 제대로 정착해서 가는지 그 시험이 필요하고 일부는 자연적으로 궤도에서 조금씩 이탈하면서 낮아지면 그것을 다시 올리는 이제 그런 장치들이 있거든요. 안정적으로 궤도를 돌 수 있는가라는 걸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게 정찰 위성이니까 이제 군에서 초기 운영 시험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지상의 목표물을 찍을 수 있는가. 만약에 안 찍히면 그것을 보정하고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4개월에서 6개월. 근데 재밌는 게 북한 같은 경우에 작년에 쏘고 나서 바로 일주일도 안 돼 갖고 이게 성공이다 해갖고 거기서 찍은 사진을 보여줬죠. 근데 해상도가 좀 엉망이었죠? 상당히 이례적인 것은 분명합니다. 네, 어쨌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독자적인 정찰 위성 2기를 갖게 되면 우리 군의 어떤 능력이 크게 향상되는 건지 국방부의 발표 내용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오전 8시 17분경 우리 군 정찰 위성 2호기가 미국 플로리다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되었습니다. 이번 군 정찰 위성 2호기 발사 성공으로 우리 군은 독자적인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한국형 삼축 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 전력 증강으로 킬체인 역량을 한층 강화시켰습니다. 네, 저희가 북한의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관측 결과를 토대로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빠르면 4월 중순 또는 4월 말까지도 열어놔야 된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군이 2기를 갖게 됐는데 1호기와 2호기가 서로 좀 성능이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2호기는 앞에 잠깐 리포트 김태훈 기자 얘기한 것처럼 SAR라고 불리는 네. 거죠. 합성 개구 레이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게 고주파를 발사해요. 마이크로웨이브로 네. 지상의 목표물을 치고 나가면은 그것에 반사돼서 오는 거를 다시 위성이 받아서 그것을 지상으로 보내는 형태인 네.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 일종의 사진 같은 것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물론 장점은 날씨가 안 좋아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그 발사했던 거는 이게 EOIR이라고 불려서 전자광학 적외선 촬영 장비인데 이거 네.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휴대폰 카메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찍어서 보면 훨씬 더 선명하고 아주 정밀한 그런 일종의 사진이 나오긴 한데 이것의 문제는 이게 구름이 꼈다든지 네. 날씨가 안 좋으면 찍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군요. 그렇죠. 네. 그 특히 한반도는 전체적으로 1년에 70% 이상이 구름이 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고 제대로 찍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1호기와 2호기 그리고 앞으로 3, 4호기가 지금 더 예정돼 있는데 이것은 다 SAR 형태입니다. 네. 어쨌든 이것을 활용을 하면 두 개가 서로 보합적인 측면에서 보충을 해주니까 네. 훨씬 더 정확하게 북한의 목표물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는 것이죠. 1호기와 2호기가 이제 회전하는 그런 주기도 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보내는 것들이 일단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네. 제대로 적도를 도는 경우에는 이게 1년 중 그 들어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고요. 반면에 이번에 쐈던 이것은 태양 동기 궤도가 아니라 약간은 그 경사 궤도로 돕니다. 네. 그래서 보통 그 들어오는 게 이제 4회에서 6회 정도로 2배 이상 더 많다라는 건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카메라의 성능과 이런 또 주기가 다른 것은 서로 이렇게 보합될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5기가 다 완성이 되면 한 2시간 정도의 간격으로 북한을 볼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북한도 이 정찰위성 발사에 열을 올리고 있죠. 1차 위성은 지난해 11월 북한이 먼저 발사한 건데요. 당시 조선중앙TV는 대대적으로 보도했었습니다. 정찰위성 성공적으로 발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주체 112 2023년 11월 21일 22시 42분 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소위 위성 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신형 위성 운반 로켓 천리마 1형에 탑재하여 성공적으로 발사했습니다. 자, 북한도 이제 이달 안에 2차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그랬던데 성능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전반적으로 그 김정은 11월 방금 나오는 유진희 아나운서가 네.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했는데 실패 후에 성공을 했고 그리고 김정은이 연말 연초 회의를 통해서 올 한 해 3개의 더 위성을 올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북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는 훨씬 더 위성의 필요성이 크죠. 김정은 스스로 얘기한 것처럼 자신들이 주먹을 갖고 있다. 주먹은 그들이 개발한 미사일인데 근데 문제는 눈이 없다라는 거예요. 현대전에서 이 감시 정찰 없이 미사일만 갖고 있는 것은 그냥 거의 이렇게 눈 감고 쏘는 거나 마찬가지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거기서 발전을 시키려고 할 것이고 근데 다만 뭐 4월 달 얘기 나오는데 그것은 조금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2가지 변수라고 생각하는데요. 기술적으로 준비돼야겠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실패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김정은이 직접 챙기는 그런 사업이고 실패할 경우에 김정은의 위상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네. 일단 기술적 준비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날씨입니다. 역시 미사일은 이 날씨에 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정부 당국 말하면 4월 중에는 쏘지 않을까 3월부터 사실 얘기가 나와서 그렇다면은 말씀드린 2가지가 준비됐다면 기왕이면 북한은 4월 달에 있는 의미 있는 날에 쏠 가능성이 있다. 4월 15일이 이제 김일성 생일. 네, 뭐 태양절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그럴 때 뭐 시간이 맞고 이 조건이 맞다면 쏠 가능성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성능은 현재까지는 뭐 한국이랑 너무 형격한 그렇죠.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상에서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30cm 정도의 물체가 식별되는데 북한은 3m. 3m 10배 정도면 이상, 예. 군사적으로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 걱정되는 것은 작년에도 북한이 성공하고 나서 이래저래 알려진 게 러시아에서 기술 지원을 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아마도 이번에도 좀 기술 지원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특히 카메라나 그런 장비들은 러시아가 다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앞으로 2기에 그치지 않고 내년까지
위성 3기를 더 쏘아 올릴 예정이라고요, 군사위성을. 예. 예. 그렇습니다. 2015년 시작된 이른바 425 프로젝트라는 거라서 우리는 이것을 다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올 11월 지금 나오는 것처럼 3호기 그리고 내년에 이제 4호기, 5호기. 5호기가 완성이 되면 이것은 하나의 이제 군집 형식으로 돼서 위성이 움직이는 것이고 네. 그러면 2시간 간격, 그러니까 딱 2시간이 반드시 맞지는 않습니다. 위성이 도는 그 시간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평균적으로 2시간 정도의 그 간격으로 북한을 볼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사실 2시간 갖고도 안 되죠. 왜냐하면 그렇죠. 2시간이 빈 공간이 있는데 물론 이 빈 공간은 미국의 그 정찰 위성이 일정 수준 저는 뭐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그래서 한국이 소형 또 초소형 그런 그 위성 발사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50개에서 70개 정도를 더 올리는 그거는 이제 우리 기술로 발사체도 우리 기술로 올리고요. 2030년까지 목표인데 그것이 다 끝나면 한 30분 간격으로까지 네. 북한을 볼 수 있다.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북한의 위협에 맞서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것 같군요. 북한 정찰 위성 만리경 1호는 지난해 11월 발사체 천리마 1형에 실려 우주로 날아갔습니다. 위성과 발사체는 발사장으로 옮겨져 조립된 뒤 발사대에 세우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군 소식통은 SBS에 북한이 군수공장 여러 곳에서 1, 2, 3단 추진체를 제작한 뒤 이번 달 공장 근처에서 각 추진체의 엔진 연소 시험을 실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추진체 연소 시험으로 성능 점검을 마친 뒤 평북 동창리 서해 발사장으로 각 추진체들이 옮겨졌다고 덧붙였습니다. 3단 추진체 위에 탑재되는 군사정찰 위성도 동창리 발사장에 옮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추가 발사를 준비하는 동향은 지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각 추진체를 조립해 발사대에 세우는 데 걸리는 시간은 하루 이틀이면 충분한 것으로 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발사 준비를 거의 끝낸 건데 남은 건 발사 시점입니다. 4월 둘째 주로 예상되는 우리 군의 정찰 위성 발사,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 4월 15일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 등이 발사 시점을 결정하는 주요 일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술적 준비 또 날씨 변수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동을 할 것이고요. 가능하면 우리 정찰 위성보다 빨리 쏘려고 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4월 15일 김일성 생일이 있으니까 그것을 또 기념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는 동창리 발사대에 이달 초까지 방수포로 보이는 푸른색 물체가 덮여 있었는데 최근 사라졌다며 지난 25일 관련 위성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